구멍.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늘 지나가던 길이었고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길이었다. 작은 계단, 주차금지 표지판, 작은 화단, 늘 똑같은 모습의 광경이었다. 내 일상을 깨트린 건 구멍을 발견한 후였다. 평소처럼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작은 구멍을 봤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다. 고작 개미 구멍만한 구멍이었다. 이 작은 구멍을 걷고 있던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것일까? 난 어떤 끌림에 강요당해 그 구멍을 봤던 것 같다. 내 일상 중 하나의 일이 보태졌다. 구멍을 보는 일이었다. 난 매일매일 어떤 끌림에 의해 그곳의 구멍을 보아야만 했다. 그런데 문제는 구멍이 매일매일 커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고작 개미 구멍 같았던 구멍의 크기가 하루하루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엄지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구멍은 계속 커졌다. 발이 들어갈 정도로 커졌다. 이 구멍은 어디까지 커질까? 이대로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걸 삼킬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 그때였다. 구멍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지만 웃음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구멍으로 다가갔다. 무서웠다. 구멍을 처음 발견했던 때처럼 어떤 이끌림이 나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구멍 안은 어두웠다. 암흑 그 자체였다. 깊고 고요한 암흑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 순간이었다. 구멍 안에서 눈이 보였다. 분명 눈이었다. 그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과 오랫동안 마주쳤다. 도망가야 한다. 도망가야 한다.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 마음의 소리를 따라 구멍에서 벗어나 달아났다. 몸이 아프다고 말해 학원을 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엄마가 꾀병인 걸 알고 허락하지 않았다. 학원을 가야만 했고 그 길을 지나야만 했다. 구멍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애를 썼다. 하지만 다시 끌림이 시작됐다. 보기 싫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개를 살짝 돌려 구멍을 봤다. 놀라운 일이었다. 구멍이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구멍은 있었다. 아주 작아져 있었다. 하루 사이에 발 사이즈보다 컸던 구멍이 개미 구멍보다 더 작아져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날, 구멍은 내 허리보다 더 커져 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다시 개미 구멍보다 더 작아져 있었다. 무서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 구멍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냅다 뛰었다. 집으로 냅다 뛰었다. 그날 엄마한테 학원을 더는 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다. 엄마가 이유를 물었지만 구멍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너무 무서워 입 밖으로 꺼내질 못했다. 나의 생떼에 지친 엄마는 결국 학원을 끊어도 좋다고 했다. 난 학원을 더 다니지 않았고 그 길을 갈 이유도 없어졌다. 그래서 구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던 구멍, 그 안에서 들려온 괴이한 웃음소리, 이 모든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끝부분에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어느 때처럼 집에 가는 길이었다. 오늘은 왠지 몸이 피곤한 날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 어깨에 올라타 있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피곤해 다리가 무거웠지만 서둘러 집으로 갔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우리 집은 10층이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와 1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곧 닫혔다. 그러던 중 잘 닫히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열렸다. 뭐지?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번씩 엘리베이터 문이 이유 없이 열릴 때가 있곤 하니깐. 닫힌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띵동.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멈췄다. 누가 타려나 생각했는데 열린 문으로 아무도 타지 않았다. 띵동.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도 멈췄다. 이번에도 역시 열린 문으로 아무도 타지 않았다. 띵동.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도 멈췄다. 누가 장난으로 층마다 버튼을 눌러놨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소름이 돋았다. 띵동.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도 멈췄다. 역시나 아무도 타지 않았다. 또다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친구로부터 들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다. 며칠 전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금처럼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섰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설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다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은 거울을 봤는데 그 순간 놀라 자빠졌다고 했다. 거울에 자신의 어깨 위에 멈춘 엘리베이터 층수만큼의 귀신들이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띵동. 엘리베이터는 다시 8층에서 멈췄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액정에 10,000원이 적혔다. 그리고 동시에 10,000원입니다. 라는 기계음이 들렸다. 그 순간 여러 명이 싸우는 듯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냅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집이 있는 10층까지 냅다 뛰어올랐다. 그리고 집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우리 집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다. 정말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탄 걸까요? 귀신의 정체는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립니다. 도로. 비가 세차게 오던 어느 캄캄해진 저녁이었다. 나는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너무 어두웠고 내리는 비의 정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신경을 곤두세워 운전했다.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도 너무 분간이 안 되어 잘 보지 못하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차 앞에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것이 사람인 걸 인지하고 바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다행히 차는 사람을 부딪히지 않고 섰다. 갑자기 거기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그 사람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왠지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왠지 모를 오싹함이 언습했다. 왜 이런 곳에 사람이 있지? 구조적으로 이 도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도로였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져 빨리 피해가고 싶었다. 다시 엑셀을 밟아 천천히 차를 몰았다. 사람을 우회하여 지나쳤다. 앞에 선 사람은 파란색 계열의 긴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였다. 너무 어둡고 날씨도 비가 오는 날이라 자세히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똑똑똑. 여자가 내 차를 두드렸다.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창문을 살짝 열었다.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좀 태워주세요. 무척 힘이 없는 목소리였다. 여자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태워줘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뒷좌석에 태워주었다. 기분 탓인지 왠지 쌀랑했다. 히터를 틀었다. 전혀 따뜻해지는 느낌이 아니었다. 히터를 더 세게 틀었다. 나중에는 가장 높은 온도로 가장 센 강도로 히터를 틀었다. 차 안은 여전히 썰렁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차가운 기운이 뒷좌석에서 시작되어 차 안 가득히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말이었다. 여자가 있는 뒷좌석에서 썰렁한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자를 태운 걸 후회했다. 뒷좌석에서 무어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처음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차 안 거울로 뒷좌석의 여자를 봤다. 여자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자는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아주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여자는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존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귀신과? 그게 아니라면 혹시 이 여자가 귀신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채워진 이후부터는 거울로 여자를 보지 않았다. 차 안을 가득 메운 차가운 기운과 귀신일지 모르는 여자에 대한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파르르 살이 떨렸다. 얼마 후 여자가 내 어깨를 쳤다. 너무나 놀랐다. 갑작스러운 터치에 놀란 것도 있었지만 여자의 손이 너무 차가웠던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서둘러 차를 세웠다. 여자가 재빠르게 차에서 내렸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여자가 차에서 내리자 재빠르게 도망치듯이 차를 몰았다. 얼마 후 집에 도착했다. 무심결에 여자가 앉았던 뒷좌석에 눈길을 돌렸다. 그 순간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봤다. 바로 그녀가 앉았던 의자였다. 분명 여자는 비에 홀딱 젖은 채 차를 탔었다. 그런데 의자는 물기가 하나 없이 아주 뽀송뽀송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깨끗해져 있는 것 같기까지 했다. 그 순간이었다. 매 양의 울음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너무나 놀랐다. 재빠르게 차 문을 닫고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여자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양의 울음소리는 또 뭐였을까요? 여자와 양 울음소리의 정체는 영상 뒤에 알려드립니다. 커지고 작아지는 구멍은 아롱핑과 다롱핑의 장난이었답니다. 엘리베이터의 스타티니핑들이 안 보인다 작은 별을 사용한 채 탔던 겁니다. 스타티니핑의 체중이 보기보다 무거운지 10,000원까지 됐네요. 차에 탄 사람은 프린세스 스트라이트였어요. 빛나핑의 마법의 차 안이 추웠나봐요. 프린세스 스트라이트가 내린 다음 그녀가 앉은 의자가 물기 없이 뽀송했던 건 뽀송핑의 마법 덕분이었어요.